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ADHD 약물 가이드, 메틸페니데이트부터 아토목세틴까지입니다. ADHD 약물 치료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각 범주는 작용 기전과 임상적 특성이 다르며 환자의 증상 패턴, 부작용 민감도, 동반 질환에 따라 선택됩니다. 1. 중추신경 자극제 1차 선택 약물입니다. 대표 약물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입니다. 작용 기전 도파민, 팔루스,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는 시냅스, 킬레프트 내 신경 전달 물질 농도를 상승시키고 전두엽 기저핵 회로 활성화하여 주의력, 충동 조절, 집행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A. 주요 제재 및 특징입니다. 콘서타 12시간 OS 장기 지속형 학교 시간을 커버합니다. 메디키넷 8시간 캡슐 열어 음식 섞어 복용 가능합니다. 페니드 3, 4시간 단회형 필요시 추가 복용합니다. 비효과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에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 70-85% 반응률을 보입니다. 학습 태도, 대인관계, 공격성 동반 개선됩니다. C. 주요 부작용입니다.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불면, 두통, 불안, 틱 악화됩니다. 용량 조절로 대부분 관리 가능합니다. G. 비자극제, 대안보조 약물입니다. A.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대표 약물 아토목세틴 스트라테라 특징입니다. 1. 효과 발현 2-4주 급하지 않음입니다. T. 지속시간 24시간 하루 1회입니다. 3. 자극제 부작용 없습니다. 틱 안전. 4. 정서 증상 불안 우울 동반에 효과적입니다. 5. 효과 강도 자극제보다 약합니다. B. 아투 아드레날린 작용제입니다. 대표 약물 클로니딘입니다. 특징입니다. 1. 과잉행동 충동성에 특화되었습니다. 2. 틱장애 불안 동반에 1차 선택합니다. 3. 수면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4. 자극제 내성 부작용 환자의 대안입니다. 5. 졸림 저혈압 주의합니다. 3. 임상 선택 가이드라인입니다. 증상 패턴에 따른 약물 선택 기준입니다. 주의력 결핍 플러스 학습장애 우세는 메틸페니데이트 장기 지속형 콘서타, 과잉행동 플러스 충동성 우세는 메틸페니데이트 플러스 IE 작용제 병용, 정서동반 불안 우울, 플라스틱은 아토목세틴 단독 ORA 작용제, 자극제 부작용과 내성은 비자극제 전환합니다. 아토목세틴 우선, 3. 실전 처방 패턴입니다. 초기 치료 70-80% 사례, 콘서타 18mg 아침 1회, 2주 후 27mg 효과 부작용을 평가합니다. 저반응 부작용 시 1. 제재 변경합니다. 콘서타에서 메디키넷, G. 비자극제 추가합니다. 콘서타 팔스클로니딘 전역, 3. 아토목세틴 단독 전환합니다. 최적화까지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핵심 메시지, 자극제가 효과적이고 빠른 1차 선택이지만 개인별 반응 차이가 크므로 비자극제 대안도 필수입니다. 약물은 비약물 치료, 행동치료, 환경조정과 병행할 때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추신경 자극제와 비중추신경 자극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치료제는 크게 중추신경 자극제와 비중추신경 자극제로 나뉩니다. ADHD는 전두엽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집중, 동기과 노르에피네프린 각성, 실행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약물들은 이 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여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중추신경 자극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며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1차 치료제입니다. 전두엽을 자극하여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대표 약물 콘서타, 메디키넷, 메타데이트, 페니드 등입니다. 작용 기전, 재흡수 억제입니다. 1. 뇌의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신호를 전달합니다. 2. 원래 이 물질들은 역할을 다하면 수송체를 통해 다시 세포 안으로 회수 재흡수됩니다. 3. 메틸페니데이트는 이 수송체를 막아버립니다. 4. 결과적으로 시냅스 틈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회수되지 않고 오래 머물게 되어 농도가 높아지고 신호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비유, 물 도파민, 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수송체를 마개로 막아서 욕조 시냅스의 물이 찰랑거리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2. 비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자극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식욕부진, 불면, 틱 악화,
이 심할 때 사용합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2, 4주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A. 아토목세틴입니다. 대표 약물 스트라테라, 아토목신 등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 선택적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입니다. 1. 도파민보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만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2. 전두엽 PFC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송체가 도파민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두엽 내의 도파민 농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3. 의존성이나 남용 위험이 거의 없어 틱 장애나 불안 장애가 동반된 경우 선호됩니다. B. 알파두 아드레날린 작용제입니다. 원래 고혈압 치료제였으나 ADHD 증상 조절 효과가 밝혀진 약물입니다. 대표 약물 캣베이클로니딘입니다. 작용 기전 신호 잡음 감소입니다. 1. 전두엽의 신경세포에 있는 알파2A 수용체를 직접 자극합니다. 2. 신경세포의 통로를 열고 닫는 것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신호 잡음는 줄이고 필요한 신호는 뚜렷하게 만듭니다. 3. 과잉행동과 충동성 조절에 효과적이며 약간의 진정 효과가 있어 불면증이 있는 ADHD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일시적 복용 초기 1, 3주이며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중추신경 자극제,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입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식욕부진, 가장 흔함. 약효가 도는 점심시간에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저녁에 약기운이 떨어지면 폭식 보상 심리를 하기도 합니다. 수면장애, 불면, 약물이 뇌를 깨우는 각성제이므로 저녁 늦게까지 약효가 남아있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두통 및 복통, 복용 초기 첫 1, 2주에 흔하며 적응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바운드 현상, 약효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 오후 6, 8시경에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과잉 행동이 더 심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심장 두근거림, 혈압이나 맥박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틱틱, 악화, 약물이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틱이 나오거나 기존 틱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물 변경을 고려합니다. 성장 지연 이슈, 식욕 부진으로 인해 키나 몸무게가 덜 자란다는 보고가 있으나 연구 결과 최종 성인 키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 catch-up growth이 정설입니다. 2. 비중추 신경 자극제, 아토목세틴, 스트라테라 등입니다. 자극제와는 결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위장장애, 메스꺼움, 구토, 자극제보다 소화기 증상이 더 심하고 빈번합니다.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복용하면 완화됩니다. 졸음 및 피로감, 자극제와 반대로 오히려 나른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녁 복용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지러움,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 드물게 짜증이나 공격성이 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알파2 작용제 캣베이입니다. 혈압약 성분이므로 혈압과 진정작용에 관련된 부작용이 주를 이룹니다. 심한 졸음, 진정,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아이가 축 처지거나 낮잠을 많이 잘 수 있습니다. 보통 취침 전에 복용하여 수면을 돕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저혈압 및 서맥,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느려져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단 시 반동, 갑자기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반동성 고혈압, 서서히 줄여서 끊어야 합니다. 4. 부작용 대처를 위한 팁입니다. 식욕 부진, 아침을 든든히 먹이고 고단백, 점심을 적게 먹더라도 저녁에 보충해 줍니다. 불면, 아침 일찍 약을 먹이거나 작용 시간이 조금 더 짧은 약으로 교체합니다. 두통, 복통, 약 먹으면 아파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 직후에 먹여 위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관찰 기록, 약 복용 후 아이의 변화, 식사량, 수면 시간, 기분 변화 등을 간단히 메모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용량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약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치의와 상의하면
대부분 해결책, 용량 조절, 약물 교체, 복용 시간 변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아에서 약물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지만 아이와 성인은 뇌의 발달 단계, 대사 속도, 그리고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약물 선택의 우선순위와 고려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1. 1차 선택 약물의 경향성, efficacy입니다. 소아 청소년,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이 압도적인 1차 치료제입니다. 이유, 수십 년간 축적된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가장 풍부하며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먼저 합니다. 2. 대사 속도와 지속 시간입니다. AI 대사가 매우 빠릅니다. 같은 몸무게의 성인보다 더 높은 용량, kg당 용량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약물이 빨리 배출되므로 저녁 시간이 되면 급격히 약효가 떨어지는 리바운드 현상이 더 잦습니다. 따라서 방과 후 숙제 등을 위해 짧은 효능의 속방형 제제 4시간용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B. 성인, 대사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일정합니다. 하루 한 알로 12-14시간 지속되는 서방형 제제 롱 액팅을 선호합니다. 학생과 달리 야근, 운전, 육아 등 저녁 늦게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약효 지속 시간이 긴 약물, 콘서타 고용량이 필수적입니다. 3. 부작용 민감도와 동반 질환입니다. AI 신체적 성장과 틱 티츠이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식욕 부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틱 장애가 있거나 불안이 높으면 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 대신 비자극제 아토목세틴, 클로니딘을 먼저 시도하거나 병용합니다. B. 성인, 심혈관계 건강과 수면 불안이 최우선입니다. 고혈압, 부정맥 위험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므로 혈압 상승 부작용을 주의 깊게 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이를 악화시키지 않는 약물 조합, 한구울제 병용 등이 중요합니다. 과거 약물 남용 이력, 술, 마약 등이 있다면 의존성 위험이 없는 비자극제를 우선합니다. 4. 제형의 선택입니다. A. 아이, 삼키기 편한 형태가 중요합니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캡슐을 열어서 가루로 뿌려 먹을 수 있는 형태 메디키넷나 씹어 먹는 제형 등을 고려합니다. B. 성인, 복용 편의성, 컴플라이언스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중 약을 챙겨 먹기 번거롭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므로 아침에 한번 먹으면 끝나는 하루 1회 복용 제제를 강력히 선호합니다.